안녕하세요. 육성 사이다 라디오입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은 사이다 사연만 제보받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회사를 그만두니 180도 변한 시댁 식구들 정말 너무하네요.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차가 된 맞벌이 부부였어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참 복받은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며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단단히 착각을 하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둘 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생각만큼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고 어렵게 생긴 아이는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지만 곁에서 남편이 많은 위로를 해줘서 그래도 이겨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유산으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일을 나가기가 힘들어지게 됐고 그래서 남편과 많은 상의를 한 끝에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그 일이 있은 후 많이 쉬지 못하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더욱 몸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셨어요. 제가 이제까지 결혼하고 한 번도 저에게 싫은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데 내심 너무 서운했어요. 항상 말도 살갑게 걸어주시고 딸처럼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면서 정말 결혼 잘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럴 줄은 정말 몰랐죠. 저희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항상 저를 보고 우리 교사 며느리 하면서 저를 예뻐라 하셨지만 정말 교사라는 직업 때문에 저를 그렇게 예뻐하셨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야기를 들으시자마자 바로 한숨을 쉬시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요즘 같은 때에 맞벌이를 안 하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언성을 높이셨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몇 번이나 입원했던 걸 아시는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니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그만둬서 아쉬운 마음에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 잘해드리면 시어머님도 전처럼 절 예뻐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제 큰 착각인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님 생신을 맞아서 이것저것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마련하고 생신 선물로는 좀 많은 액수의 백화점 상품권으로 준비를 하고 저희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이번 어머님 생신은 평일이라서 남편이 일이 많다고 일이 끝난 후 조금 늦게 오기로 했고 시부모님과 시누이 식구들 그리고 도련님께서 남편보다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전부 좋아하시는 음식들 뿐이었는데 제가 차린 음식들을 보시더니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셨어요. 옆에 있던 시누이도 덩달아서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언니 일도 쉬시면서 음식을 이것밖에 준비를 못했냐며 엄마 생신인데 신경 좀 써주시지 그랬냐면서요. 예전 같으면 어머님께서 이 정도면 상다리 부러질 것 같은데 뭘 그러냐고 시누이를 타박하셨겠지만 이제는 제 편을 전혀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몸도 안 좋은 와중에 그래도 열심히 만든 건데 이렇게 저평가를 받으니 기분이 정말 좋지 않더라고요.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네 시누가 한 소리 했다고 그렇게 표정이 어둡냐면서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밥도 편하게 못 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퇴근을 했고 남편이 오자마자 시어머니랑 시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시더라고요.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님 생신이시고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 후에도 몇 번 남편이 출근 중일 때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남편이 돈 벌어온다고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된다. 살림은 이렇게 해선 안 된다 하면서 들쑤시고 가시곤 했어요. 참다 신랑에게 어머님이 요즘 우리 집에 너무 자주 오셔서 이것저것 잔소리를 하고 가시는 바람에 솔직히 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님이 절 많이 걱정하셔서 그러는 거라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더라고요. 한 번은 저도 몸이 그날따라 더 아파서 약을 먹고 누워서 쉬고 있던 중이었어요.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려서 남편이 다시 왔나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시어머님과 조카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거실로 나갔더니 너는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냐면서 어서 나와서 조카들 좀 봐주라고 타박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할 정신도 없이 조카들 간식부터 어머님과 조카들 점심까지 챙기고 나니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뭐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님께 왜 조카를 말도 없이 저희 집에 데리고 오셨냐고 물어보면서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신 거냐고 조금 대들듯이 물어봤어요. 내 아들 집인데 내가 마음대로 오지도 못하냐며 조카는 신우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어머님께 맡겼는데 어머님은 허리도 아프고
돌볼 여력이 없으셔서 여기로 온 거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놀면서 조카들 봐주는 게 그렇게 싫냐고 하시며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 현관 비밀번호는 알고 보니 예전에 남편이 저 몰래 알려드렸더라고요. 우선 시어머님과 조카들이 돌아가고 난 후 남편이 퇴근을 했을 때 오늘 있었던 일과 현관 비밀번호를 어머님이 직접 누르시고 들어오신 일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현관 비밀번호는 알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적반하장으로 조카 잠깐 낮에 엄마 대신 봐드리는 게 좀 어떠냐고 제 맘은 하나도 몰라주는 소리나 하는 거예요. 퇴근길에 남편도 시어머님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얼추 들은 상황이었나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제가 잠을 자다가 나와서 대충대충 신경질을 내면서 조카를 봐주다가 어머님한테 대들고 쫓아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난 아픈 상태였고 어머님이 갑자기 쳐들어오신 상황에서 내가 이러는 게 이상한 거냐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됐죠. 그 다음날 낮에 시누이한테 장문의 카톡이 오더라고요. 내용은 어제 자기가 동창 모임이 있어서 잠깐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데 엄마 몸도 편찮으시고 해서 자기가 우리 집으로 아이들 데리고 가시라고 말씀드린 거라며 언니가 그렇게 엄마한테 모질게 말할 줄은 몰랐다고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오히려 저를 책망하는 듯 했어요. 이 카톡을 보고서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라는 게 고작 동창 모임이라니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 우선 짐을 싸고 친정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는 당신과 결혼 생활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 곧 문자를 남겼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친정 부모님은 귀한 딸이 그런 취급을 받으신 거에 무척이나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저희 친정에서 해주신 집이었거든요.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는 딸이 그런 취급을 받도록 못 두신다며 그 집은 우리 딸 명의로 주었으니 빠른 시일 안에 이혼 도장도 찍고 집도 깔끔하게 비워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차 싶었는지 제 핸드폰에는 시누이와 시어머님의 전화가 번갈아서 오다가 결국에는 남편과 시어머님이 친정으로 직접 와서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남편도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저를 챙길 여력이 없었다면서 엄마와 누나가 이렇게까지 했을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님도 이제까지 교사 며느리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그만두니 잠깐 자기가 너무 서운한 마음에 해선 안 되는 짓을 한 것 같다면서 자신 때문에 이혼하는 거라면 자기가 잘할 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요. 저는 이혼을 안 하는 대신에 저희 집에 마음대로 오지 마시고 시누이도 저에게 한 짓을 똑바로 정중하게 사과하게 했어요. 이렇게 사과를 받고 나니 마음이 참 시원해졌어요. 이제는 시어머님도 이전만큼 이뻐해 주시는 건 아니더라도 트집 잡거나 구박을 안 하시니까 세상 살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고서는 남편도 이제까지 자기가 너무 무심했다면서 설이나 명절에도 저는 친정으로 남편은 시댁으로 따로 가서 보내기로 했고요. 이제 더 이상 참고 사는 건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도 이제 할 말은 하면서 살아가려고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이번 사연 후기를 긍정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더욱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니 180도 변한 시댁 식구들 정말 너무하네요. 일이 너무 바빠서 그 일이 있은 후 많이 쉬지 못하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더욱 이제는 시어머님도 이전만큼 이뻐해 주시는 것은 아니더라도 트집 잡거나 구박은 안 하니까 세상 살 것 같아요. 이제는 시어머님도 이전만큼 이뻐해 주시는 건 아니라도 이런 일이 있고서는 남편도 이제까지 자기가 너무 무심했다면서 트집 잡거나 구박을 안 하니까 세상 살 것 같아요. 이제는 시어머님도 이전만큼 이뻐해 주시는 건 아니더라도 트집 잡거나 구박은 안 하시니까 세상 살 것 같아요. 설이나 명절에도 저는 친정으로 남편은 시댁으로 따로 가서 보내기로 했고요. 이제 더 이상 참고 사는 건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사는 건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도 이제 할 말을 하면서 살아가려고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이번 사연 후기를 긍정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더욱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사연을 들으시고 이번 사연 후기를 긍정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더욱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과 마음